이 영상을 틀어놓은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요즘 잘 자고 있나요?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는 분들. 이유도 없이 불안한데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하나의 생각에 닿는 분들. 나만 이렇게 제자리인 것 같다.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짓누르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분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피기 직전입니다.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릅니다. 벚꽃은 3월에 피고 수국은 6월에 피고 국화는 10월이 되어서야 고개를 듭니다. 아무도 국화에게 왜 아직도 안 폈냐고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수국을 보며 늦었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만큼은 그 잔인한 질문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 갑자기 잘 풀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타이밍이 맞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어느 것도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인생이 풀리는 건 외부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 보이면 실제로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강물은 깊어야 멀리 갑니다. 얕은 물은 요란합니다. 작은 돌멩이에도 튀어오르고 조금만 기울어도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깊은 강은 다릅니다. 소리 없이 흐릅니다. 웬만한 장애물은 그냥 감아 돌아버립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깊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꾸 튀어오릅니다. 남의 성공 소식에 흔들리고 SNS 한 장면에 무너지고 친구의 승진 소식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깊어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깊어지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실패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고 주변은 다들 앞서가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낭비라고 읽고 무능이라고 읽고 늦음이라고 읽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다르게 읽습니다. 그 시간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강이 넓어지기 전에 먼저 깊어지듯이 인생이 열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깊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놓칩니다. 오늘 저는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인생이 풀리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그 고요한 신호들을요. 첫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주연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정리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정리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정리됩니다. 오랫동안 억지로 유지해 오던 관계들, 나를 소진시키던 모임들,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붙들고 있던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 현상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혼자가 되는 걸까? 그런데 실은 이것이 신호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 내면이 정직해지기 시작하면 그 정직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떠납니다. 그게 공간이든 사람이든 습관이든 어지럽던 책상이 어느 날 말끔해져 있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미루던 서랍 정리를 문득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걸 그냥 청소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면의 질서가 외면으로 흘러넘치는 현상입니다. 안이 정돈되면 밖도 정돈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밖이 정돈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인생은 언제나 빈자리를 찾아 흘러들어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느낍니다. 이 사람이 달라졌네.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으면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전엔 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로 시작하던 문장들이 어느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로 바뀝니다. 볼륨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더 단단해집니다. 자기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불필요한 해명도 줄어듭니다. 예전엔 선택 하나를 할 때마다 길게 설명했습니다. 왜 이걸 선택했는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데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은 그냥 합니다. 하고 나서 필요하면 설명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변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건 내면의 법정에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비교가 멈추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비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기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해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어도 예전처럼 며칠씩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됐다. 그 한마디가 진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자기 일로 돌아옵니다. 왜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자기만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선명해지면 남이 얼마나 빠른지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100m 달리기 선수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요. 경기가 다릅니다. 트랙이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날 때 인생에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라고 했지만 이건 무너지는 균열이 아닙니다. 새벽빛이 스며드는 균열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제일 늦게 믿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낯선 사람의 성공 이야기는 단 5분 만에 믿습니다. SNS에서 처음 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하면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유튜브에서 모르는 사람의 강의를 듣고 맞아, 이게 정답이야 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말한 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도 그 말을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뭐라고? 아직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지금까지 한 게 없는데. 이 목소리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된 불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오만하다고. 확신하면 교만하다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덕이라고. 그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잘못 흡수했습니다. 겸손과 자기 불신을 혼동했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과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이 풀리는 사람과 풀리지 않는 사람이 갈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믿지 못해서 멈춥니다. 인생이 풀리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믿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증거가 충분히 쌓인 다음에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먼저 믿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증거가 쌓인 다음에 믿는다면 그 증거는 누가 만듭니까? 믿음 없이는 행동이 없고 행동 없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의 말을 제일 쉽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말은 몇 번이나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쯤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1820년대 미국 노예로 태어난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감시인이 던진 쇳덩이에 머리를 맞아 평생 발작과 두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노예였고 여성이었고 장애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탈출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돌아왔습니다. 19번을. 약 300명의 노예들을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를 잡으려는 현상금이 수십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유인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안 이후로는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게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해리엇이 탈출하기 전날 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감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유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따라오기 전에 내면이 먼저였습니다.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1도가 더해질 때 비로소 끓습니다. 하지만 그 끓음은 1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전에 98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조용해 보인다면 어쩌면 당신은 지금 97도, 98도일지 모릅니다. 끓기 직전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30대에 척추 카리에스를 진단받고 13년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커녕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상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썼습니다. 그 13년이 쌓여 마침내 한 권의 소설로 나왔습니다. 빙전빙디엔. 그 소설은 일본 문학사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13년의 병상이 폐허였다면 그녀에게 그 시간은 땅속에서 뿌리를 뻗는 시간이었습니다. 65세에 KFC를 창업한 할랜드 샌더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60대 중반까지 수십 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레시피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미국 전역의 식당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수백 번의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응답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현실이 허락하기 전에 내면이 먼저 그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 내면의 선행이 결국 현실을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타이밍이 나쁘다고, 집안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그 말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어떻게 해리엇 터브먼이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침상에서 미우라 아야코가 나왔겠습니까? 조건이 전부라면 그들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글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희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냉혹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은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아직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당신이 당신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그 순서를 바꾸려는 사람은 평생 기다립니다. 세상이 먼저 좋아지기를, 조건이 먼저 갖춰지기를, 누군가 먼저 알아봐 주기를.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증거 없이, 허락 없이, 지금 당장 깊어지십시오. 남들이 뛰어가는 동안 당신은 깊어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깊은 강은 조용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드시 바다에 닿습니다. 통과한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이 됩니다.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릅니다. 다름을 늦음으로 읽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당신은 오늘 당신의 계절이 오고 있음을 믿어주었나요?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